시력이 조금씩 흐려지신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내처럼 한쪽 눈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습니다. 50대 이상이라면, 특히 메디케어를 받기 시작한 분이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까지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내 아내가 앞을 잘 못 본다는 걸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밥상에 앉을 땐 숟가락을 찾느라 손을 더듬는 모습도 그저 조금 피곤해서 그러려니, 잠을 못 자서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그래왔듯 힘들다는 소리를 잘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물어봐도 그냥 괜찮아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그게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우린 2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말도 잘 안 통하는 나라에 와서 무조건 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일이 먼저였고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들도 없이 우리 둘이 뿌리 내리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벅찼습니다. 아내는 늘 뒤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저는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왔고, 그 사이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마트에서 일하고 또 청소도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일했지요. 그 와중에 눈이 조금씩 안 보이기 시작했을 거라는 걸 저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땐 병원에 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없었으니까요. 보험 없는 병원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미국 사는 사람은 다 아실 겁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눈이 침침해도, 세상이 흐릿해 보여도 그냥 그러려니,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넘겼습니다. 아내도 그랬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던 제가 신발장 앞에 서서 허둥대는 아내를 봤습니다. 슬리퍼를 찾지 못해 맨발로 바닥을 더듬던 모습. 그때 알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잘 안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눈이 어두워질 때 나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엔 앞이 잘 안 보여.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가 무얼 했는지 돌아봤습니다. 일터에서 지친 몸으로 집에 오면 아내가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계단을 어떻게 오르내렸는지, 창문을 닫다가 어떤 위험을 마주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나는 아내를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어둠 속에서 말없이 버텼던 겁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고 아내의 시력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다른 한쪽도 흐릿했습니다. 생활은 불편함을 넘어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 조용함이 얼마나 큰 외로움이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 나빴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정작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못 봤습니다. 보고도 넘겼습니다. 그게 더 큰 죄라는 걸 아내 눈이 다치고 나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메디케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65세 생일을 앞두고 마트에서 만난 어떤 한국인 어르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메디케어 신청했죠? 안과도 커버돼요.
그 한마디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파트 A, 파트 B, 용어는 낯설었지만 65세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그제야 뭔가 희망 같은 게 보였습니다. 사실 아내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아팠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어지럽고 가끔은 빛이 번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 낯선 땅에서 아내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게 겁이 났답니다. 보험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언어가 벽이었습니다. 전화로 병원 예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놓고 몇 번이고 그러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제게 말하고 싶었겠죠. 여보, 나 좀 병원 좀 같이 가줘. 하지만 저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에 들어오면 아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웃었습니다. 피곤하지? 밥 차려줄까? 그 말 뒤에는 나 아파요라는 말이 숨어 있었던 걸 저는 몰랐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는 아내는 혼자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았습니다. 계속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참는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쪽 눈이 뿌옇게 덮였고 다음 날엔 앞이 아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서 결국 저에게 조심스레 말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아팠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어? 왜 이제야 얘기해? 그 말이 얼마나 아내를 더 아프게 했을지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때 말하면 당신 일 더 늘어날까봐. 당신 힘든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아픈 것도 감추고 병원 가는 것도 참고 심지어 제 걱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자의 삶이란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이해받지 못할 두려움입니다. 언어가 안 되면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혼자서 해결할 수 없으니 아픈 것도 외로움이 됩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아내는 살아온 겁니다. 20년을요. 이제 저는 압니다. 병보다 무서운 건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게 만든 제 자신이라는 것도요. 며칠 뒤 우리는 동네 한 클리닉에서 안과 진료 예약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 가는 길, 아내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마 겁이 났겠지요. 지금껏 피하던 진실을 마주하는 거니까요. 의사는 젊은 한국계 여성분이었습니다. 말을 천천히 또렷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검진은 4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넓은 기계에 턱을 괴고 눈을 번갈아 가며 확인하고 형광약을 넣고 안압을 재고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백내장이 꽤 진행됐습니다. 이미 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을 겁니다. 녹내장도 함께 진행 중이네요. 오른쪽 눈은 시신경 손상이 좀 큽니다. 그리고 왼쪽 눈은 각막에 오래된 스크래치가 남아 있어요. 시력이 거의 안 나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두 병명이 함께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제야 지난 몇 년 동안의 아내의 고통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불을 잘 안 켜고 있던 이유, 낯선 길을 절대 혼자 가지 않던 이유, 부엌에서 유난히 조심조심 움직이던 모습, 다 그랬던 겁니다. 그동안 아내는 앞이 안 보여서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흔한 하소연 한 번 안 했습니다. 도리어 저를 걱정했습니다.
당신도 피곤할 텐데. 나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아닙니다.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 못할 만큼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술을 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술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만 녹내장은 시신경이 이미 손상돼서 완전 회복은 어렵지만 진행을 막는 게 중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걸 지금에서야 알게 된 걸까요? 왜 저는 그동안 이렇게 무심했던 걸까요? 아내는 검사 결과를 들은 뒤에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눈이 이렇게 안 좋아졌구나. 근데 뭐 이제 알았으니까 다행이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시력을 거의 잃었는데 그걸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큰 고통을 혼자 감당하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외롭게 만들었을까? 아내는 병원에서 나와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이제 병원 다닐 수 있으니까 괜찮아. 다시 안 보이더라도 당신이 같이 가니까 겁이 안 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백내장 수술 예약을 잡았습니다. 녹내장은 저만약과 관리로 진행을 늦추기로 했고 손상된 각막은 회복이 어렵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오는 길, 그 손이 얼마나 말라 있었는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떨고 있었는지 그제야 제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 눈이 되어줄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너머로 그 말이 닿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시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안에 갇힌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같이 걸으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양쪽 눈 중 비교적 회복 가능성이 있는 오른쪽 눈부터 진행하자는 의사의 권유가 있었고 우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아내는 식탁에 앉아 말없이 국을 저었습니다. 당신 무섭지 않아?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내는 고개를 젓더니 이젠 아무것도 안 보여도 괜찮아.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까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 말이,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묻어있던 말이었는지 나는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오후 2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아내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제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작 아내는 담담했습니다. 진료복을 갈아입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눈 뜨고 당신 얼굴 다시 보게 되면 그땐 좀 잘해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력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겠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는 회복될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정기검진, 저만약, 그리고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셔야 해요. 퇴원하는 길, 아내는 한쪽 눈에 패치를 붙인 채 제 팔을 꼭 붙들고 걷습니다. 낮은 계단에도 몸을 움찔거리던 모습이 조금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어때? 덜 무서워? 제가 묻자 아내는 작게 말했습니다. 응, 이제 좀 괜찮아.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민 오기 전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햇살이 강하던 봄날,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의 눈에서 패치를 떼던 날, 의사는 빛을 비추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이세요? 아내는 눈을 깜빡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조금은 더 선명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수없이 이런 순간을 혼자 맞이했을 겁니다. 뿌옇게 보이던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감으로 짐작하며 살아온 시간들. 그런 시간을 지나 지금은 조금씩 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와 병원을 함께 다닙니다. 하루 3번 저마냥 넣는 것도 제가 도맡았습니다. 가끔은 아내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이러다 평생 내가 당신한테 눈치 줘야겠다. 그래, 좀 받아. 이제 내가 너한테 평생 잘할 거니까. 우린 예전보다 더 자주 손을 잡고 걷습니다. 가까운 마트도, 교회도, 산책길도. 아내의 눈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우리 사이도 다시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한 건 제가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이전에 저는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책임이라는 건 어둠 속에 혼자 두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사람, 제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두 눈을 잃어가며 살아온 걸 나는 끝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아내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보는 순간 말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완전히 선명한 세상을 보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곁에 제가 있으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마주하는 게 소소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빛이 번지고 물체가 흐릿하게 겹쳐 보이던 그 창밖 세상이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밥상에 앉아 밥알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새로 산 컵의 무늬가 예쁘다고 말합니다. 손톱에 묻은 작은 김치 양념도 이제는 보인다고 말하며 웃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얼마나 깊고 긴 어둠을 지나온 사람의 목소리인지 이제는 압니다. 아내의 시력이 전부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한쪽 눈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마음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저도 말입니다. 우린 너무 많은 것을 미룬 채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여유가 생기면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미루다 보니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더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나 아내처럼 아니면 저처럼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도 그냥 참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세상도 작아집니다. 시야가 뿌얘지면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삶의 독립입니다. 자존감이고 감정이고 존엄입니다. 65세가 넘으면 누구나 메디케어로 안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도, 녹내장도, 황반변성도 초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너무 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가까운 병원에 문의해 보십시오. 안약 하나로, 검사 한 번으로 어쩌면 인생이 다시 열릴지도 모릅니다. 아내는 지금도 종종 말합니다. 이제 당신 얼굴이 더 잘 보여서 좋아. 그 말이 저에겐 세상의 모든 말보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누군가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길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당신 자신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눈을 지켜주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눈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창입니다. 시니어의 시력은 삶의 품격입니다. 오늘 당신의 눈부터 챙겨주세요.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걸을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의 눈이 되어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야 그걸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말없이 버티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부디 그 손을 먼저 잡아주세요. 눈은 다시 볼 수 있어도 놓친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시선에 따뜻한 빛이 닿기를 바랍니다.